자, 소나무 실생 묘목입니다. 육송이고요. 육송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육송이 아니네요. 대송입니다. 자, 조기에 철사를 한번 감았습니다. 이렇게 철사를 한번 감아 가지고 1차 곡을 한번 넣고 배양 중인데 화분이 엄청 크죠. 그래서 뿌리를 발육을 많이 시키려고 화분을 크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건상을 뿌리를 잘 빚어 가지고 건상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잡고 이런 식으로 살살 빚어서 흙을 털어내고 뿌리를 드러낼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분재가 손이 많이 갑니다. 철사를 한번 감아서 끝나지 않고 보통 해보니까 기본이 두 번은 감아야 돼요. 한번 풀어내고 다시 고정을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1차 그 수액 곡을 넣어서 수액만 잡았고,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곡을 넣어서 조금 위로 올라가네요. 철사를 푸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철사를 푸는 것도 감는 것만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쩌면 푸는 게 더 힘들어요. 잎하고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자, 이게 요 가위가 약도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철사 가위.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철사를 풀 때 잘못하면 가지가 부러져요. 철사를 지시기에 풀어줘야 되는데 좀 늦게 풀면은 이제 파고든다 그러죠. 살이 차면서. 그럴 경우에 목질부가 약해져 있을 때 힘을 잘못 주면은 가지가 우지직하고 부러지면 이제 나무를 못 쓰게 됩니다. 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벌려주고 반대쪽에서 넣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더 쉽게 푸는 방법은 뭐 풀 때는 요놈 보입니까? 이게 요놈으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빠릅니다. 자, 철사를 다 풀었고 이제 뿌리를 잘 발라야 되거든요. 빗질 하듯이. 여기서 소나무를 만져보면 소나무가 이제 오래되면은 뿌리를 뽑아보면은 뿌리에 그 하얗게 실 아니면 솜처럼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적어서 그런 게 없는데 조금 큰 나무들은 무조건 소나무 뿌리를 뽑아보면 솜도 아니고 하얗게 실도 아니고 그런 게 뿌리에 붙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시는지 뭐 전문가들은 잘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초보 기준이니까 그거를 호기성, 좋을 호자죠. 호기성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뭐 다른 이름을 또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마는 우리는 그렇게 저는 부릅니다. 호기성 박테리아. 그게 소나무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거 조금 더 설명드리고, 요렇게 가지가 이제 이렇게 갈라질 경우에 요거를 이렇게 모아주면 좋아요. 벌리지 말고
그럼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철사를 감을 아니 철사를 감을 거냐 뭘 감을 거냐에 이제 고민을 하는데, 철사를 감아서 분속에 넣으면 나중에 빼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감습니다. 요게 녹화끈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나무를 분을 뜰 때 이걸 가지고 묶었는데, 요즘은 이제 고무밴드로 다 해요. 묶었는데 요거는 흙 속에 들어가면은 한 6개월 좀 지나면 썩어요. 저절로. 이렇게 묶어주죠. 만약에 철사를 이게 묶어 가지고 넣으면 나중에 철사를 빼내기가 힘들어요. 분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요걸로 씁니다. 녹화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분 안에 넣으면 이게 나중에 썩어버리니까, 이건 솔직히 그 흙이 들어갈 때까지만 붙어 있으면 되죠. 이렇게 모아줄 겁니다. 자, 딱 보는 순간 이제 뭐가 봐야 되느냐 하면 요 부분 있죠. 요거. 자, 이 부분이 돌출이 될 겁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내가 이 뿌리를 모아고 뿌리를 발근을 벌리거든요. 요거를 나중에 이렇게 넣어서 벌리면 뿌리는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거를 살릴 겁니다. 돌출이 되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화분에 넣을 겁니다. 잠깐 수도할게요. 자, 이게 건상으로 만들 건데, 건상은 뿌리가 길잖아요. 이 포트에 다 안 들어가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포트가 더 높아야 되니까, 이거는 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물 호스예요. 물 호스. 이게 한 80ml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포트가 3치짜리니까 요 직경이 네치입니다. 네치니까 3, 4, 12, 12cm, 120ml 되죠. 이게 80ml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사이에, 요 구멍 사이에 이제 흙을 집어 넣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 혼자만 이제 하는 방식인데,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하고, 뭐 어쨌든 높은 화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어떤 분은 뭐 저 생수병 2리터 짜리를 잘라서 하는 분도 있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뭐 편리하면 돼요.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래 일단 요거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잎을 조금 정리를 하게 해놓고 하고, 뭐 잎은 그렇게 정리할 건 없고, 여기다 철사를 감을 겁니다. 철사는 철사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무와 철사, 나무의 굵기와 철사의 상관관계가 보통은 뭐 나무 직경의 절반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철사가 보입니까?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뭐 한 3분의 1 정도? 근데 그거는 3분의 1이고, 굵기가 나무와 철사의 굵기의 비례는 꼭 맞추시지 말고, 내 같은 경우에는 3번 정도를 감아요. 철사를. 자, 이걸 한 번에 감아서
이걸 휠 거냐, 세 번 감아서 휠 거냐, 그거는 세 번을 감게 되면은 철사를 가는 걸 씁니다. 그 가는 걸 가지고 세 번을 감아주죠. 그거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조금 가는데 조금 구경이 뭐 나무의 직경이 한 1cm 정도 되면 두꺼운 철사로 감아가지고 힘을 줘서 밀면은 이 껍데기 벗겨져요. 자, 그런데 또 차이점이 한 번을 감았을 때와 두 번을 감았을 때의 그 차이점이 조금 나와요. 자, 이렇게 한 번을 감아 볼게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뜨는 경우가 있으면 여기를 요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고 한번 제꼈다가 다시 하면 딱 붙어요. 그거는 이제 자꾸 감아 보면 요령이 생기는데, 그 지금은 철사를 한 번 감을 거냐 두 번 감을 거냐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두꺼운 걸 한 번 감으면 수피가 트는 경우가 있어요. 파손이 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이렇게 한번 감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제껴 봅니다. 이렇게 이게 딱 제껴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약간 튕겨서 나가면은 이 철사가 약하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지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요게 올라가 가지고 요걸 감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위에 올라가면은 철사가 두껍다는 거죠. 이 가는 가지를 이 뚜껑을 가면 이게 망가져요. 그럼 이거는 약한 걸 감아야 되겠죠. 그래서 약한 걸 가지고 따라 올라가서 요걸 감아주고, 또 한 개를 감아 올라가 가지고 요걸 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가는 걸 가지고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이 가른 걸 가지고 처음부터 따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요 천사를 따라가야겠죠. 이 천사를 세 번을 감을 때, 자, 요 부분을 두 개가 딱 붙었죠. 이거 붙을 거냐 뗄 거냐 그 문제를 가끔씩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우리 그 동호인들과 논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붙여서 감을 거냐 떼서 감을 거냐 그거는 그 나무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완전 처음에 수영 잡을 때는 저는 이제 이렇게 안 감고 이렇게 떼서 감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왜 붙이느냐 하면 1차 곡을 한번 먹었고, 어느 정도 완성도가 나왔을 때 이 미관상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떼서 감느냐, 이거를 요래 안 붙이고 이렇게 떼서 이렇게 감으면 나무를 꺾을 때 잘 안 부러져요. 근데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양할 때는 이제 떼서 감고,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목이 나왔을 때는, 자, 여기서 보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철사가 이렇게 돌아갈 거냐 안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거냐, 여기서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 가지를 이렇게 꺾을 겁니다. 밑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잡아줘야 나무가 고정이 잘 돼요. 이렇게 이제 감아주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철사는 자꾸 감아봐야 돼요. 그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이 가지 사이와 가지 사이를 지나갈 때 요령, 그거를 이제 자기가, 우리가 설명을 그걸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그 나무의 상황에 따라서 설사를 감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잡을 거거든요. 요 놈, 요 가지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끊고 봅니다. 이제 딱 서요. 이게 이러면 이제 설사를 다 감았는데, 요 가지를 잡기 위해서 한 번 더 감는다는 거죠. 그러면 고정이 더 잘 됩니다. 이거는 이쪽을 태워도 되고 이쪽을 태워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일단 이쪽으로 한번 태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 철사를 당길 때는 뭐 세게 당길 필요 없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를 잡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한번 제꼈다가 다시 당겨주면은 딱 그래서 붙게 됩니다. 여기가. 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감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요 밑을 돌려서 이렇게 따라 들어갑니다. 카메라 위치가 지금 내가 오른손으로 감다 보니까 카메라 위치가 안 맞네요. 카메라 위치부터 바꿔야 될 것 같네요. 다음번 영상은 한번 바꿔서 찍어 보겠습니다. 이 핀세트가 아주 길죠. 보통 길이가 한 요 정도 돼요. 핀세트 길이가. 이거 이제 일반 원예용이 아니고 이거 월요용입니다. 월요용 기구에 파는 데 가면은 이 핀셋을 팔아요. 한 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우리는 이제 이거를 긴 핀셋을 많이 써요. 그 다육이 하는 분들도 이걸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핀센트가 화분 흙을 찔러 넣는 역할도 해요. 자, 철사를 다 감았고요. 그걸 한번 먹여 보겠습니다. 이걸. 곡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45도로 가요. 왕곡 2개, 극곡 1개,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곡의 그 흐름인데, 굳이 그렇게 그 맞춰서 가는, 안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보기만 좋으면 됩니다. 이제 극곡을 이제 라면바를 만들 겁니다. 이걸.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묘목이 소나무가 아직은 경화가 덜 돼서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고기 잘 들어가요. 근데 보통 보면은 부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래 마음대로 넣으니까 뭐 쉽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부러져요. 이런 모양이 지금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요 부분과 전면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전면은 이쪽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돌렸을 때 이쪽이 조금 허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뭐 되겠네요. 한 가지 꼭 보여드릴 게, 요 송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 부분이 지금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가지 끝을 밑으로 내리면 이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와요. 저절로. 그럼 여기 U자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그런 모양이 끊겨져 있거든요. 가지가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요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저 자연곡이 아주 나중에 멋있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조로 해서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봤을 때 이 가지가 여기가 조금 비었어요. 여기가 요 부분이 조금 비었기 때문에 가지를 약간 이쪽을 밀어줍니다. 요 정도로. 그럼 나중에 이제 모양이 완성목이 되면 요 밑에 잎은 다 없어지고 가지의 경계가 요렇게 되죠. 이렇게 요거는 위로 올라갈 거고 요거는 요 위에서 받을 거고 요놈은 좀 더 배양해서 이쪽을 해서 요 부분을 막을 겁니다. 요 부분에서 가지를 받아 가지고 이쪽을 하는 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나중에 구상이 되면. 자, 그런 거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놓고 지금 이렇게 당겨도 돼요.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가면서 하면 좋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고 여백과 공간을 어디다 줄 건지, 감상 포인트는 어디로 줄 건지를 보고 키우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꼭 철사는 먹였고, 그 철사를 감고 그걸 넣는 거를 곡민다 그러거든요. 그럼 화분을 만들어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화분을 끝까지, 나무를 끝까지 넣고, 흙을 넣으면서 들 겁니다. 뿌리를. 그냥 들지 말고 살짝 돌려줍니다. 이렇게 뿌리가 꼬이게 이렇게 넣으면서 이제 들어주죠. 뽑아 올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양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더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더 꺾어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요 건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때 결정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화분이 들어갔으면 나무를 살짝 당기면서 이게 수시 이제 이게 짝대기로 밀어 넣어 줍니다. 흙을. 원래 소나무는 이제 좀 전에 호기성 박테리아를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 그러니까 소나무 뿌리에 솜이나 하얀 실처럼 이제 붙어 있는 거, 그게 호기성 박테리아인데, 그 하얀 솜이나 실처럼 되어 있는 그 호기성 박테리아가 있어야 거기서 영양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사람으로 치면 그 효소처럼 그런 작용을 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죽습니다. 소나무가 죽는,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죽는 이유가
그게 없어서 죽거든요. 호기성 박테리아가. 그런데 그게 왜 없어지겠습니까? 과습입니다. 호기성 박테리아가 물을 싫어해요. 물을 많이 주면은 호기성 박테리아가 번식이 안 돼서 소나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아까는 이제 흙 넣을 때는 뿌리를 당겼고, 지금은 눌러줘야 됩니다. 이걸 눌러주면서 두드려주면 이렇게, 자, 이렇게 고정이 되고. 그러니까 소나무는 호기성 박테리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호기성 박테리아는 물을 싫어해요. 호기성 박테리아가 물을 싫어하니까 소나무는 배수가 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 주는 기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이제 일반 나무들을 100으로 잡았을 때 물을 주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그 나무를 100으로 물 주는 양을 100으로 잡았을 때 동백은 120 줘야 되고, 소나무는 70이나 80을 줘야 됩니다. 그럼 또 말리면 안 돼요. 말리면 또 죽겠죠. 그래서 그 호기성 박테리아를 잘 번식을 시키면 소나무는 잘 자랍니다. 소나무만 있습니다. 다른 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화분이 오래된 거, 소나무를 오래된 걸 화분에서 빼보면 하얗게 실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튼튼하게 자란 나무는 그게 아주 왕성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비실비실 하는 나무는 그게 좀 부실해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이제 감고, 두 번째 철사를 감고, 이제 올 가을쯤에 철사를 풀고 나서 도자기 분을 한 개 맞는 걸 사와가지고 뿌리를 한번 뽑아보고 건상이 될지 안 될지 보고, 안 되면 잘라버리고 납작한 분에 넣을 거고, 건상이 되면은 건상을 만들 겁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설명할게요. 호기성 박테리아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호기성 박테리아가 죽는, 소나무가 죽는 이유가 묘목일 때는 상관없어요. 없습니다. 나무가 좀 커지면 그게 생겨요.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그 호기성 박테리아가 나무의 영양분을 만들어주는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주면은 그 호기성 박테리아가 번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가 천천히 죽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수가 일단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소나무는 거의 마사 중간 정도 이상을 써요. 지금 요거는 묘목이라서 소립을 쓰는데, 원래 정상적인 소나무는 마사 중간 크기 이상 정도를 씁니다. 나무가 큰 나무는 아예 대마사를 써요. 배수가 잘 되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피토모스, 습도를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난석, 뭐 어떤 분은 또 숯까지 넣어요. 숯을 넣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숯이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요. 물을 주면. 그리고 숯이 가벼워요. 사실 우리 마사토 20kg짜리를 우리 떨면 20kg입니다. 20리터짜리가 20kg인데 거기 물 딱 젖어버리면 혼자서 들기도 힘들어요. 이런 거 있죠. 마사토, 포대 마사토가 60호 들어갔다. 그럼 마사 무게만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1.2톤이 나옵니다. 20kg짜리 마사가 60호 들어가면. 근데 내가 나무를 그 20포까지 넣어봤어요. 포대 마사를. 그럼 벌써 마사 무게만 800kg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을 줘서 물이 곱곱하게 적게 되면 1톤이 넘어가요. 포크레인 적은 게 와가지고 미니가 와서 못 들더라고, 그거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숯을 넣게 되면은 부피는 많아지고, 숯이 절반을 넣어버리면
그 대신 습도를 오래, 습기와 물기는 다릅니다. 습도를 유지를 해준다는 것은 흙이 꼼꼼하게 우리가 만져보면 젖어 있는데, 만져보면은 물기는 없습니다. 근데 습기는 있어요. 촉촉하게 젖어 있는 느낌.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 습기와 물기의 차이점을 많이 이제 우리가 그 소비자들한테 강조를 해주는 게, 진달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은 좋아하는데 물기는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젖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진달래가 산에 있을 때 그 낙엽을 걷어보면요, 아무리 가뭄날이라도 낙엽을 걷어보면은 낙엽 밑에는 꼼꼼하게 젖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젖어 있어요. 겨울에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도 올라가서 그 진달래 밑에 나무 주변을 끌고 보면 낙엽 밑에는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멩이 밑에도 습도가 있습니다. 근데 물기와 다르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고, 물을 많이 주면 죽는 이유가 이제 물기가 많아서 뿌리가 썩어 간다는 거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 나무 그렇게 하면 나무 키우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대로 뭐 그건 잘 나왔네요. 자, 다음에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음에 끊어졌네. 다음에 이제 요게 완충문이 되는 모습을, 히스토리를, 그 히스토리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 다음에 어떻게 발전이 되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찍어 놓고, 이게 완성목이 되는 과정을 쭉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